네, 안녕하세요. 네, 고드 클래스의 이가람 매니저입니다. 자, 제가 지난 한 달 전에 나왔을 때는 이제 10월 중순 이후 전략과 11월 초까지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11월 넘어갔으니까 11월 중순부터 해서 12월 달 초까지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면서 여러 가지 대한 코멘트를 들어볼 테니까요.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면서 투자에 대한 전략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내용을 좀 넘어가 보면요. 10월 중순부터 12월 달 초까지에 대한 내용인 건데 제가 지난번 나왔을 때도 CPI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CPI와 여러 가지 코멘트 드리면서 조금 둔화로 될 가능성이 좀 있고 CPI 자체가 원체 후행성 지표이다 보니까 지금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는 건 다 둔화로 가고 있는데 이 CPI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때마침 또 이번에 CPI가 굉장히 잘 나와준 좀 모습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근원 물가 같은 경우도 우려스러웠었는데 근원 물가도 예상치보다 하락한 모습이 있었고 그다음에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도 대비와 전월 대비가 모두 지금 예상치보다 낮게 둔화가 되면서 굉장히 환호했던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이 다음 장 보면서 말씀 들어보면요. 실제로 이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이미 고점, 9점대를 찍어놓고 많이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둔화에 대한 폭이 굉장히 크지 않고 정말 조금 내려오다 보니까 이번에도 8대가 나와버리게 된다면은 내년에도 더 내려가긴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말 다행스럽게 서프라이즈하게 7.7대가 나와주면서 시장이 굉장히 크게 환호하는 모습이 좀 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달에 문제됐었던 이 근원입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둔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이거 이제 다음 달 것도 잘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책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자면 세부적인 내용 넘어갔을 때 이제 다음 달 나올 겁니다. 다시 때 보게 되면은 이제 뭐 CPI에서 중고차 이거 같은 경우는 만화인 지수라고 있습니다. 중고차 구글에다가 만화인 지수 치시면은 미국 사이트 나오는데 이 만화인 지수는 중고차를 팔 때의 가격이 아니라 중고차 딜러가 실제 중고차를 매입을 해올 때의 가격인 겁니다. 그때의 가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다운되어져 있다. 특히나 이번 해가 굉장히 큰 폭으로 다운됐다 보니까 그게 반영이 돼서 CPI의 중고차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내려갔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그다음에 의료도 많이 내려졌고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 의료 서비스입니다. 의료 쪽인 건데 이 의료도 보시는 것처럼 이 옆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게 저는 전년 달 거고요. 이게 이번에 발표된 CPI인 건데 이 의료 쪽에서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의료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1년에 한 번씩 바꾼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들어갔던 보험 쪽 데이터가 의료보험 관련된 데이터가 들어가면서 이미 JP모건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렇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번에는 CPI가 특히나 의료 쪽에서 둔화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CPI가 생각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의료보험에서 굉장히 큰 둔화가 나타나면서 내려와줬는데 이게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집값까지 다 봤을 때 집값들도 이제 이 다음 장 넘어가게 되면 이제 진로라고 나옵니다. 제가 이것도 지난달에 이 진로 임대료는 이미 떨어져 내려가고 있어서 엄청나게 둔화되고 있는데 CPI에 반영되고 있는 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뿐인 거지 결국은 방향성은 주거 비용도 내려올 겁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근데 이번에도 물론 상승은 나왔지만 지난달 대비 조금 둔화가 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시간에 대한 차이인 건지 이 상관계수가 0.91이고 6개월 선행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거 비용도 급격하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면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는 PCE 물가 지표입니다. 자, 12월 달 초에 PCE 물가 지표 발표되는데 연준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 뭐예요? CPI보다 항상 말하는 PCE 물가 지표를 더 중요하게 본다. 그 이유가 이 지금 집값, 음식료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에너지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데 CPI 같은 경우는 주거 비용이 굉장히 많이 엄청 큰 비중을 들어가기 때문에 PCE 물가 지표는 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가 조금 빠져나가는 PCE 물가 지표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연준인 건데 이 의료 비용 서비스가 엄청난 둔화를 보여줬고 중고차도 둔화를 보여줬고 집값도 상승이 조금 둔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러면 당연히 PCE 물가 지표도
둔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게 지금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12월 달 초에 발표되는 PCE 물가지표, 그다음에 발표되는 CPI, 12월 달 발표되는 CPI 이후에 이거를 보고하는 FOMC가 12월 달 열리기 때문에 그러면 FOMC에서 PCE 물가지표 확인하고 그다음에 한 번 더 발표되는 12월 달 발표되는 11월에 CPI도 둔화가 나타나 준다면은 진짜로 12월 달에 금리 인상 조절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치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증시가 호재성을 느끼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최저금리가 지난달 제가 나왔을 때는 5.25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CPI 발표된 이후부터는 내려가서 4.75에서 5.0대까지 결국은 최저금리는 5%까지 내년에 보는 거고 그러면 12월 달에 0.5%포인트 50bp를 올린 다음에 25에 25 두 번 올리고 동결로 가다가 인하가지 않겠느냐 이건데 월가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는 50bp에 25, 25를 올린 다음에 동결로 쭉 갔다가 인하는 요 시기는 아닐 거다라고 멘트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가지는 거는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지금의 시장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요 지금 CE 패드워치에서는 내년도 말 정도에는 금리 인하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시장에선 더 이상 금리 쪽은 문제가 되고 있지 않고 물가 같은 경우도 더 이상의 문제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많이들 보고 있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번 때에 나와서도 이 코스피를 볼 게 아니고 외국인의 시각, 외국인이 봤을 때는 달러를 보는 거기 때문에 달러를 환산했을 때 코스피 차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어요. 그 당시 나왔을 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당시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80년대 고가까지 내려왔다. 결국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30년 가격으로 내려와 준 모습인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더 내려가게 되는 거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에 대한 하락은 제한적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 뒤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요번에 어제자 기준입니다. 어제자 기준으로 지금 749.65에 있던 요 지수가 더 올라가서 911.60까지 올라가는 한 달 동안 달러 원 차트에서는 22%가 올라가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 한 달 동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그렇다면 진짜로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달러 원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것까지 보여드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제가 방송 나오고 난 다음부터 코스피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모습이 있거든요. 이때 보게 되면 한 달 동안 어제까지 14.1%가 올라간 게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런데 자, 이거 중요한 거죠. 달러 원 차트입니다. 달러로 봤을 때는 한 달 동안 올라간 게 21%가 올라가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국인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화로 결제해서 사들이고 있는 우리의 코스피보다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달러 원도 내려가다 보니까 환율 효과에다가 주식까지 올라가는 이 두 개의 호재가 터지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20%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게 현재 외국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요 다음 장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금요일 날, 야, 코스피가 3%가 올라갔어. 엄청났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코스피 3%이지만은 달러 원을 봤을 때 환산 차트로 봤을 때는 금요일 날 하루에 올라간 게 8%입니다. 지수가 코스피 지수를 봤을 때 외국인 입장에서는 8%나 올라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뭐예요? 결국은 시장에서 진짜 돈을 벌고 있는 거는 개인 투자자도 아니고 외국인이다가 되는 겁니다. 그 외국인들은 옵션 만기 때도 옵션을 가지고 놀면서 옵션으로 수익을 냈고 그 와중에 주식으로도 수익을 내면서 환율 효과까지 보다 보니까 갭상승 이후에 엄청난 급등을 만들어버린 게 외국인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달러 원도 엄청난 하락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제가 달러 원과 달러 인덱스를 비교한 차트를 갖고 왔는데 그것까지 넘어가서 좀 보여드리면은 지금 딱 보시는 게 왼쪽에 있는 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쪽에는 달러 원 차트인데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모습이 있는데 최근에 그렇게까지 엄청난 급격한 하락은 안 보여주고 있던 게 달러 인덱스고 반면에 달러 원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올라갔던 시기 이때 외국인들이 매도를 때리면서 이제 공매도가 쌓여가면서 달러 원까지 올라버리니까 외국인이 똑같이 환율 효과에다가 공매도 쳤던 이 매도에 대한 수익을 크게 가져간 게 외국인입니다. 반대로 달러 원에서
외국인 주식을 사면서 환전을 세게 해버리니까 달러원을 급격하게 낮추고 그러면서 주식을 수익을 내면서 엄청난 수익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게 외국인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주인이고 가장 큰 돈을 벌어가는 거는 외국인인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개혁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매하기, 거래하기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매매하기 어려운 조건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여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늘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의 비중이 늘어나야 외국인들한테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장이 올 텐데 지금 어느 정책적으로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이렇게 환율적으로 갖고 놀기 쉬워지고 공매도를 때리기 쉬운 상태에서 달러 원까지 올려버린 상태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가장 큰 돈을 벌어가는 결국은 우리를 위한 장세가 아니라 지금 시장은 외국인들을 위한 장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시장 자체가 개인들이 좀 큰 돈을 벌어갈 수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건전한 투자 생활을 통해서 외국인들만큼이나 조금 더 자산 증식도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이 나와준다면 아마 개인 투자자 비중 늘어나고 기관 투자자도 늘어날 것 같은데 기관 투자자들도 이번에 지금 보도자료 보니까 외국계 투자보다는 한국 쪽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된다라는 코멘트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 봐서는 기관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 비중이 늘어난다면 더 이상은 외국인들한테 논아나는 그런 장세는 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를 위한 증시가 나타나 주길 좀 바라면서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0월 달에 대한 리스크를 점검해보면 10월 달은 경기 피크아웃과 연준의 매파전 스탠스, 반도체 업황도 떨어지고 있었고 CPI도 올라갈 거라는 우려감, 그다음에 낮은 내년도에 대한 GDP 성장률, 그리고 천연가스가 너무 올라가면서 자원의 무기화됐던 게 10월 달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얘가 어떤 변화를 보여줬느냐가 중요하겠죠? 보게 되면 경기 피크아웃이다. 경기 침체는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우려스러운 것들은 경기 침체에 따라서 수요가 계속적으로 둔화로 이어진다면 뭔가 지금 경기가 올라온 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는 우려감이 있는데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는 이번 CPI와 FOMC를 통해서 조금 속도 조절과 다만 추가 금리 인상하겠지만은 속도 조절로 가면서 요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 있고 반도체 업종에 대한 하향은 아무래도 조금은 진행 중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대한 모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 장을 보게 되면 높은 CPI 같은 경우는 이제 CPI도 꺾이고 있구나라는 게 확인이 됐으면 물론 한 번의 데이터가 나온 거지만 그 다음 달 같은 경우도 높은 기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음 달도 추세에 하향적인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봤을 때문에 시장은 조금 더 우호적인 모습으로 갈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내년도에 대한 낮은 GDP 성장률은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천연가스와 자원에 대한 무기화는 최근 천연가스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러시아가 좀 많이 밀려나가고 있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또 이런 과정에서 유럽에서 천연가스 재고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지금 천연가스가 유럽에서 많이 내려가고 있고 미국 내 천연가스 가격도 많이 다운되고 있는 상태라서 이 무기화 자체는 조금 우려감이 해소가 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이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자, 봤을 때 일단 불확실성에 대한 것들은 베팅하기보다는 예측이 가능한 변화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에 좀 주목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다음 키워드는 뭐냐? 결국은 그러면 좀 확실한 것들, 예측이 가능한 키워드는 뭐냐면 첫 번째로 봤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뭐 신규 아이템이 될 수가 있겠고 그래서 봤을 때는 뭐 신규 아이템 먼저 보면은 신규 아이템에서 내년도 CS 2023 때 이 VR, AR, VR, XR, 이런 MR, 이 신규 모멘텀 거리가 나올 게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그렇고, 소니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중국의 BOE 같은 경우도 이쪽 메타버스 관련된 게임들, XR 기기 관련된 요 기기 쪽으로 조금 집중될 것 같다라고 코멘트가 많이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주로 본다면은 뭐 한국 내에서는 에지노텍, 뭐 삼성 쪽으로 본다면 나무가 아니면 뉴프레스와 하이원 시스템, BH와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 결국은 새롭게 신규 아이템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이 내년도에 좀 좋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한 번 더 신규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DDR5인데 도대체 DDR5는 나오긴 나오는 것이냐 언제나 속고만 있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
사실 이번에 진짜로 AMD에서 먼저 서버 지원하는 CPU가 나왔고요. 인텔에서도 공식적으로 내년도 1월 10일 날 DDR5를 출시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따라서 한 번 더 기대감을 좀 가져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느 종목이 있느냐면 한 증권사에서 이렇게 PC용과 서버용 D램 관련된 매출 비중, 노출도가 높은 종목을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심테크와 대덕전자가 좋을 것이고 작은 종목에서는 TAB 그리고 뭐 아비코전자 이 외에 본다면은 ISC와 마이크로 컨텍스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기판 같은 경우도 기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가 늘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D램 쪽도 마찬가지고 수동 소자를 하고 있는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도 새로운 메탈 파워 인덕터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DDR5에 대한 수요는 결국 가격이 지금 다운되고 있기 때문에 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도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고 여기로 봤을 때는 결국 DDR5는 가야 될 길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내년도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많아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또 어떤 게 있느냐? 신규 고객사와 그다음 점유율 향상입니다. 종목은 이스펙타시스가 될 것 같고요. 요즘 어떤 이슈가 있냐면 지금 서버 투자, 또 통신 쪽에 대한 투자 하향에 따라서 종목이 많이 꺾인 종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미국에서 이 MLB 관련된 공급망에서 탈중국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 쪽 벤더가 있는데 중국 쪽 벤더를 다 줄이고 그 미국 내 고객사에서 이 기업에 대한 점유율을 높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더 많이 물량이 나갈 수가 있겠다. 그래서 고객사 요청에 따라서 1년 앞당겨가지고 증설됐던 게 이 종목이 되겠고 최근에 또 데이터 센터용, 그동안은 통신 기반 쪽만 들어갔다면 이제는 데이터 기반 센터용으로도 지금 여기서 대거 수주가 나가고 있는 상태들. 결국에는 미국 쪽에서 과연 사업을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아니냐, 미국 내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느냐 못 올라가고 있느냐 이런 형태로 해서 고객사 점유율이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신규 고객사가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태에서는 불확실성보다는 확실하게 모멘텀 있는 거리가 있는 종목들을 보신다면 어떤 증시가 오더라도 내년도에 대한 준비는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의 고드 클래스 이가람의 고드 클래스는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보게 되면 수주 추이입니다. 예, 수주 추이 봤을 때도 늘어나고 있다는 게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수주가 늘고 나고 있고 고객사에 대한 점유율이 올라가는 종목의 키워드를 보시면서 내년도를 준비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MR 관련 종목들 그리고 DDR5 또 이수페타시스까지 이렇게 탑픽 종목들로 알아봤습니다. 자, 매니저님 여기서 좀 보내드리기 아쉬운데 좀 끝나고 공개 방송 있으시죠? 예, 공개 방송은 방송 끝나나서 네. 아침 10시 10분부터 진행이 됩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내용들하고 제가 주말마다 하고 있는 대박 캘린더라고 해서 한 주간의 증시 일정을 살펴보는 게 있는데 그 증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0시 10분에 유튜브에 이가람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요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밴드가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다가 이가람 검색하시면 MBN 코드 이가람 무료 주식 밴드가 뜨니까 거기에 입장하시면 제가 거기다가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다음 주에도 좀 시장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다음 주도 일단은 네. 상승세는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급등세보다는 네. 좀 횡보를 하면서 중소형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때 우리가 중소형 순환매를 노려보면서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좀 중소형주에 집중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그럼 세라데이 주식 상담쇼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